여기 직업이 20개가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당 1년만 일해도 20년이 걸리는군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일에 흥미가 없어 다른 일에 도전하더라도 20번 이상을 성공한다면 천재가 아닐까요?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분야의 발자취를 남긴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속으로 예술의 여정을 떠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아니, 이렇게 구독까지 누르시면 사랑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앉아 레오나르도를 만나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다빈치. 레오나르도는 1452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이탈리아는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그중 피렌체 공화국의 빈치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죠. 당시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위해 빈치 지역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시대를 체감하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죠. 제2장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작품의 제목만으로는 익숙하지 않죠?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입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유명한 건축가였고 건축과 관련된 자신의 저서에서 인체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만을 참고하여 여러 작가가 작품을 그린 것이죠. 프란체스코 디조르조가 그린 버전과 자코모 안드레아가 그린 버전을 한번 보시죠. 레오나르도가 그린 작품이 훨씬 유명한데요. 이유는 과학적인 정확성, 예술적인 완성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림 속의 남성은 생생한 색을 칠하지 않았음에도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방이라도 팔 벌려 뛰기를 하며 작품에서 튀어나올 듯 하군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동시에 편안해 보이는 인물? 레오나르도가 인물의 신체 속 그림자를 진심을 다해 섬세히 표현한 덕분이 아닐까요? 제3장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는 미루는 습관이 있었고 지켜보는 이들을 애타게 만드는 게 전문이었다고 하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의 식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가로가 8.8m, 세로가 4.6m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그리는 동안 사람들이 몰려 구경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조차 마시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기도 했죠. 또 하루는 아예 보이지도 않다가 오후에 나타나 붓질 한두 번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성당의 재건축에 힘을 쏟던 공작에게 불려가 꼬중을 듣습니다. 거좀 붓을 내려놓지 말고 최대한 빨리 작품을 완성하시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창조를 위해서는 천천히, 때로는 꾸물거리는 듯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가장 적게 일할 때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공작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을 3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기다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미술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작품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제4장 그대는 모나리자. 다빈치 코드라는 미스터리 추리소설이 있듯 레오나르도의 작품에 관해서는 일부의 기록만 남아있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모나리자에 관한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1550년 조르조 바사리가 레오나르도의 삶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 모나리자에 관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바사리는 모나리자의 모델은 실크 섬유 사업을 하던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자 델 조콘도라고 전합니다. 사실 그들은 피에로 다빈치와 친분이 두터웠고 레오나르도는 아빠의 부탁으로 모나리자를 그린 것입니다. 시작은 아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완성은 작가가 하는 것이겠죠. 레오나르도가 유럽의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항상 챙겨다니며 약 15년 이상에 걸쳐 덧칠했고 그때마다 더 완벽하게 변해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붓질을 겹친 끝에 배경은 안개가 낀 듯 살짝 뿌옇고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리자와 배경의 경계 또한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이죠. 작품 속 리자의 음영도 정말 은은하게 표현된 것이 바라볼수록 놀랍습니다. 모나리자를 실제로 관람하게 되면 놀라는 점은 정말 아름답다는 점과 생각보다 크기가 작다는 점인데요. 모나리자의 작품의 크기는 A4 용지 두세 장 정도를 합친 크기밖에 되지 않죠. 모나리자의 모델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15년 이상 레오나르도가 간직하며 그렸기에
모델에게 초상화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모델이 초상화를 받아 보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었기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모델은 누구일까?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상도 예술의 묘미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예술이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